나는 트럭에서 살아가는 한 유랑가객을 만났다. 낡은 봉고 트럭 한 대가 그의 집이자 무대이자 삶의 전부였다.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새벽 바다에서 들어오는 고깃배들이 채 닻을 내리기도 전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 국밥집들 사이로 그의 낡은 트럭이 자리를 잡는다. 여기가 제 부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트럭 뒷칸을 보여주며 말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놀랍게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 쌀과 장류가 나무 상자에 정리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가스버너와 코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스버너는 어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저렴하게 구했다고 했다.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위장도 안 좋아서 밥은 꼭 지어 먹어요. 고추장이 없어 시장에 자주 들른다고 했다. 200원어치씩 사서 이틀 정도 먹을 만큼만 산다. 오늘따라 시장이 더 북적인다. 제철을 맞은 고등어가 들어왔다. 생선 비린내와 시장 안악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인다. 어느새 그의 트럭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아침 장터부터 해질녘까지 그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객지 생활 10년 만에 처음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다. 옛 동료 가수였다. 한때는 같은 무대에 섰던 사이.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은 유명 가수가 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트럭에서 살며 노래하고 있었다. 자네는 아직도 그러고 사나? 서울로 가. 가면 뭐라도 될 텐데. 난 이 길이 내 길일세. 고집은 여전하구먼. 그래. 소식 들었어. 미안하네. 침묵이 흘렀다. 옛 동료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 했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옛 동료가 고집을 부렸다. 우리 어머니도 결핵으로 돌아가셨어. 자네가 요양원 돕는다는 얘기 들었어. 어머니 생각하며 보태는 거라 생각해줘.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함께 노란 샤스의 사나이도 불렀다. 젊은 시절 둘이서 부르던 그 노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오래간만에 옛 동료와 회포를 풀고 옛 동료는 말없이 떠났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항구의 아침이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꽁치잡이 배들이 들어오고 트럭 유리창에 맺히는 이슬이 차가워졌다. 그가 요양원을 찾았다. 아이들 이불을 좀 사주셨으면 해서요. 봉투를 내미는 그의 손. 옛 동료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내도 이 아이들도 모두 같은 아픔이었다. 그는 담요 한 장을 더 꺼내 트럭 안에 펼쳐두었다. 가을 장마가 지나고 시장 천막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어느 날이었다. 추어탕을 파는 아주머니가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날 추워지는데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바다가 보이는 한.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쌓이는 동안 그의 노래는 계속됐다. 아내와 함께 걷던 방파제에도 흰 파도가 부서진다. 문득 그 날이 생각났다. 아내가 처음 아프다던 그 가을날도 이렇게 찬 바람이 불었었다. 겨울로 접어들며 항구에는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새벽녘이면 트럭 앞유리에 성에가 하얗게 맺혔다. 그는 아내가 짜준 목도리를 꺼내 두르고 손난로 하나를 주머니에 넣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맴돌던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아내의 어머니였다. 장모님, 이렇게 사는 거였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트럭 안을 둘러보았다. 반찬통, 이불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내의 흑백 사진. 자네가 이렇게 살면 우리 딸이 너무 가슴 아파하겠어. 어머님, 저는 언제까지 밖에서 살 거야? 시어머니는 묵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안해. 애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보태고 마지막을 자네 혼자 지켰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진 채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집이 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끔 안부라도 들려줘.
장모님은 김치와 장아찌가 담긴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갔다. 항구의 등대가 켜지기 시작했다. 트럭에서의 생활은 3개월째. 1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노래를 불러오다가 여인 숙비가 너무 들어 트럭에서 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년 전 큰 병원에서 아내를 떠나보냈다. 아내는 결핵으로 1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시장 한켠에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고 또 어떤 날은 항구 끝자락에서 노란 샤스에 사나이를 부른다.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한다. 한약을 다려 마시며 버틴다. 매달 그는 요양원을 찾는다. 이제는 아이들의 얼굴도 제법 익숙해졌다. 창백한 얼굴로 기침을 하면서도 노래를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 문득 옛 동료의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의 아내도 이 아이들의 병도 모두가 같은 아픔이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면 더욱 노래에 힘이 들어간다. 매일 아침 시장 안악들이 건네는 된장국, 매주 일요일 성당 앞에서 만나는 단골 청중들, 그리고 가끔 들르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의 하루하루를 채운다. 사람들이 주시는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일 뿐이에요. 6.25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군대에 있을 때는 동생이 탄광 사고로 생을 마감했고 형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예전에는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에도 가끔 출연했다. 전국 만담 자랑이란 프로에도 나가고 아내와 함께 노래자랑도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를 꺼버린다. 살아있을 때 쌀밥 한 번 배부르게 못 먹여줬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같이 살아보자. 보고 싶어. 매일 아침 시장이 들썩이고 매일 저녁 항구의 등대가 켜진다. 그의 트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한 가수라 부르고 누군가는 바보 같은 고집쟁이라 한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우리네 인생길이 다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서울로 가고 어떤 이는 공장으로 가고 저는 이 트럭이 제 길이 된 거지요. 그저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뿐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그의 낡은 봉고 트럭을 바라본다. 저 트럭 안에서 그는 오늘도 밥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를 위해 나누며 살아간다. 항구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온다.